한때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이 사이코패스는 피해자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여장 남자를 즐겨하는 정신병자이자 묶이고 고문당하는 여성을 상상하며 가학적인 성적 환상을 품으며 살아온 이 사이코패스는 시체에 성적으로 더러운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물건이나 옷을 게임 아이템처럼 수집해서 집에 숨겨놓는 등 미국 사이코패스계 최고의 아웃풋인 이 범죄자가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와 사건 당시 어떤 만행을 저질렀고 어떻게 붙잡히게 되었는지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레이더는 1945년 3월 9일에 태어났고 미국의 여느 평범한 중산층처럼 자랐다고 한다. 그는 사형제 중 맏형이었는데 당시 이들의 부모는 모두 오랜 시간 일을 했고 집에서는 자녀를 돌보기는커녕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레이더는 특히 어머니에게 무시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며 빡쳤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조기 교육 덕분이었는지 레이더는 약한 여자를 괴롭히고 고문하는 상상을 자주 하며 동네 여자아이들에게 집착하였고 침실 창문을 통해 연탐하는 취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작은 동물들을 괴롭히거나 죽여버렸으며 이는 동물을 학대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주세디즘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또한 레이더는 특이한 성적 패티시를 가졌었는데 성적 각성을 목적으로 하는 질식 플레이와 여장 남자를 하며 연기를 하였으며 훔친 여성 속옷과 여자 옷을 입은 채 이웃 여성을 염탐하며 자위를 했다고 한다. 레이더는 자신의 성적 성향을 잘 숨기며 정상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1971년 교회에서 폴라라는 여성을 만났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되자 가정적이고 평범한 사람인 척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싶었는지 교회나 보이스카우트 등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향후 그의 딸이 말하길 부모님께 항상 사랑받으며 자랐고 특히 아빠와는 낚시도 같이 가고 하이킹도 하는 등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더군다나 레이더는 교회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어 항상 주말마다 딸과 교회를 가며 세상 스윗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레이더는 1974년부터 공식적인 살인을 시작하게 되는데 콜만이라는 아웃도어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5아이의 엄마인 33살 줄리 오테로에게 향한 집착으로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녀의 가족을 염탐하였는데 이 미친놈은 줄리 오테로의 딸 11살 조세핀에게 반하게 되었고 이 가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레이더는 1974년 1월 15일 아침 그녀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줄리 오테로의 남편과 9살 아들을 총으로 겨누고 그들을 묶은 후 한 명씩 비닐봉투로 지식시켜 죽였고 그녀 역시 이 사이코패스에게 로프로 교살되어 죽게 된다. 그리고 이 미친놈의 마지막 표적 11살 딸 조세핀을 지하실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로프로 매달아 죽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 보안회사인 ADT에 취업해 가정집에 보안 경보기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면서 집안에 몰래 침입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살인을 시작하게 된다. 이 사이코패스는 살인 충동과 성적 가학증의 심화로 2개월 후 콜만의 같은 직장 동료였던 캐서린의 몸통과 등에 11차례나 칼로 찔렀으며 1991년까지 총 10명을 살해하게 된다. 살인에 사용한 무기는 로프, 벨트, 나일론 스타킹, 팬티 스타킹 등을 이용해 주로 목을 압박해 질식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성적 흥분을 느꼈으며 피해자들의 속옷과 옷들을 입고 사진도 찍으며 변태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즐겼다고 한다. 데니스 레이더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과시하고 관심받으려는 성향이 강했는데 1978년 한 여성을 살해 후 방송국에 살인한 사실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내며 자신을 BTK 킬러라고 스스로 소개하였다고 한다. 묻고 고문하고 죽인다라는 말을 의미하며 향후 이를 두고 데니스 레이더를 BTK 살인마, BTK 스트랭글러 등 여러 명칭을 얻게 된다. 또한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911에 전화해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신고 전화도 하고 지역신문에 자신이 보낸 원체 편지를 보도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사람을 더 죽여야 보도할 것이냐는 분노에 찬 편지를 보내며 대담성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며 어그로를 끌었지만 자신의 딸과 아들이 청소년이 될 때쯤 잠잠해졌다고 한다. 더 이상 어그로성 편지가 언론사에 제공되지 않자 경찰은 BTK 살인마 데니스 레이더가 죽거나 혹은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판단하였고 이는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2004년 데니스 레이더는 여태껏 잡히지 않았던 자신감 때문인 건지 다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들의 소지품이 담긴 우편물을 보내면서 살인 행각을 자랑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그는 경찰에게 플로피 디스크가 추적에서 안전한지 질문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경찰은 데이터를 초기화 후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신문 광고를 내며 레이더의 질문에 답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는데 7, 80년대와 달리 2000년대에는 각종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었다는 것이다. 레이더가 플로피 디스크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서 보냈는데 경찰은 그가 보낸 플로피 디스크의 데이터
복원을 성공했고 그 안에 삭제된 각종 문서 등을 추적해 해당 디스크가 레이더가 다니는 교회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가 다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부터 경찰은 각종 증거들을 모으며 추적하고 있었고 편지를 보낸 곳을 추적해서 CCTV에 잡힌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화질이 너무 낮아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었지만 그가 운전한 검은색 지프 체로키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해당 교회의 교인 약 50여 명을 조사하였고 모든 교인의 소유 차량을 확인해본 결과 단 한 명만이 CCTV와 일치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증거들은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그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고 레이더가 살인을 할 때 피해자들의 시체에 성적 행위를 하며 남긴 DNA와 FBI에서 레이더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신체 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얻은 딸의 DNA를 대조 분석 후 30년 만에 BTK 킬러를 체포하게 된다. 이 변태 사이코패스는 2005년 2월 25일 체포되었는데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했고 창고에서 피해자들의 유품을 찾았으며 집안 복도 바닥의 숨은 공간에서도 범행에 관련된 각종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는 체포 당일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으며 총 10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17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데니스 레이더는 체포 당시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이웃집에 살고 있던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집에 몰래 들어가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경찰의 체포로 11번째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의 정체가 밝혀진 뒤 아내는 그와 이혼을 했고 딸은 아빠가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엄청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특히 안전과 보안에 과도하게 집착한 점과 상대방의 신분을 무조건 믿지 말라고 충고했던 사실들이 전부 아빠의 범행 수법에서 나온 조언이라는 사실에 소름 돋았다고 한다.